(20년) 차 된 인테리어 사장님께서도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블라인드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관공서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내장 공사라는 거를 모르셨대요. 그만큼 얘네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펫이라든지 블라인드는 나중에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약간 이런 이미지가 많이 강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에 무조건 속하는 거 하나, 도배까지는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커튼이라든지 카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 아니다, 인테리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테리어에 무조건 속해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도배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 도는 성형판들, 목재라든지 그런 것들, 마감재라든지 그 다음에 얘기했던 블라인드라든지 카페트, 이런 게 내장공사 파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1번 도배공사 보시면 도배공사 1번 도배공사에는 별표를 다 쳐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내장공사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여기서 90%가 나오고 있어요. 90%가 나오고 있는데 도배지 선정 시 주의사항, 장식성, 1번 장식성, 2번 내구성, 내구성.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도배지 선정 시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도배 선정할 때 뭐부터 생각해요? 실크냐 합지냐. 합지 벽지 종이로 할 것이냐, 실크로 해서 겉에 오염된 거 잘 딸낄 것이냐. 너 뭐 할 건데? 싼 거 할 거가, 비싼 거 할 거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산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장식성. 흰색 할 거야, 노란색 할 거야, 무슨 색 할 거야? 그거예요. 그게 장식성. 내구성, 방금 얘기했죠. 실크냐 합지냐. 그 다음에 장식성, 흰색 할 거냐, 뭐 할 거냐, 색깔 예쁜 것들을 쓰겠죠. 그 다음 내구성, 그 실크냐 합지냐에 또 따라서 또 튼튼함이 또 달라져요. 종이는 잘 찢어지고요. 실크 벽지는 잘 안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덜 찢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튼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비움, 부풀림, 긁힘 이런 거에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도배지 선정 시 주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하면 예뻐야 되고 오염되면 안 되고 오래가는 장식성, 내오성, 내구성으로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배지의 풀칠 방법 해가지고요. 여기에 보면 도배지의 풀칠 방법이 1번 봉투 바름, 2번 온통 바름, 3번 비늘 바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비늘 바름. 그러면 이번에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도배지 풀칠 방법 2가지를 적으시오가 나왔어요. 그래놓고 나는 2점 줄 줄 알았거든. 4점을 때려버렸어. 4점을 때려버렸어요. 쉽잖아. 쉬운데 순간 애들이 적으면서 너무 쉬운데 하고 쓰면서도 이제 애들이 굉장히 선생님 풀칠 방법 2가지를 적으라 했는데 애들이 옆에다가 또 요걸 다 적은 거야. 종이 주위에 풀칠하여 붙이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너무 쉽게 나오면 또 그런 게 발생합니다. 지금 도배지의 풀칠 방법의 봉투 발음 오른쪽에 그림에 있죠. 풀칠법에서 봉투 발음은 또 다른 말로요. 갓둘레 발음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온통 발음을 전면 발음이라고 하고 비늘 발음을 한쪽 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봉투 발음이 생각이 안 나시면 갓둘레 발음도 정답. 그리고 온통 발음도 전면 발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비늘 발음은 한쪽 발음. 이것도 정답이니까 만약에 생각 안 나시면 다른 게 생각났다. 사이드 요 다른 게 생각났다. 그럼 요거 적어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냐면 봉투 발음을 서술하시오, 온통 발음을 서술하시오, 비늘 발음을 서술하시오 할 것 같아요. 더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요게 도배지 파트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봉투 발음은 종이 주위에 풀칠하여 붙이고 주름은 물을 뿜어서 둔다. 온통 발음은 종이 전부에 풀칠할 순서는 중간부터 갓쪽으로, 갓둘레로 칠해 나간다. 비늘 발음은 종이의 한쪽에만 풀칠해서 비늘처럼 붙여 나간다. 요거겠죠, 그쵸? 그냥 말 뜻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요거 2번 도배지의 풀칠 방법 쉬운데 쉬운 걸 잘 틀리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의 도배 시공 순서에서요. 5단계의 별표 5단계의 별표 쳐주시고요. 3단계는 산업기사 별표 너무 쉽지. 3단계 바탕 처리
도배를 붙일 때 벽면에 바탕 처리를 합니다. 그래놓고 3단계는요. 풀칠을 해서 붙인다. 너무 쉽죠, 그쵸? 근데 자 5단계에서는 바탕 처리를 합니다. 괄호 문제 나옵니다. 초배지 발음, 재배지 발음, 정배지 발음, 걸레바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여기에서 이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서부터 시작해서 도장, 미장, 뭐 여기 어디서 약간 초재정 이런 게 초배, 재배, 뭐 정벌부터 시작해서 오만 때만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순서가, 공정 순서가. 이게 너무너무 애들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여기서 애들이 틀릴까 봐 남사친을 만들어줬어요. 여자애들이 많아서 우리 학원에는 초재정이를 만들어줬어. 성은 초씨고요. 이름이 재정이야, 재정이. 보이니? 남자애들은 남자친구야, 남자애들. 그냥 옆에 친구. 남자친구. 그래서 바탕 처리를 하고요. 초재정. 이게요, 생각이 너무 안 나는데, 애들이. 첫날이잖아, 오늘. 오늘은 생각나지만, 이런 게요, 나중에 되면 미장, 도장, 이런 게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깔려요. 가면은 공정 순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헷갈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자, 우리 처음 나온 남자친구, 남사친의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다? 내장공사 파트에서 처음 나왔다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초배지, 그 다음에 재배지, 그 다음에 정배지 발음, 그 다음에 굽돌이, 걸레바지, 한식 명칭 굽돌입니다. 걸레바지를. 그래서 바탕처리, 초재정. 이거를 처음에 괄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시험 문제 딱 나왔는데 4점짜리로 나와버린 거야. 괄호 문제로. 이렇게 쉽다 싶은 것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초배지, 재배지, 정배지, 초재정 무조건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초재정, 이름이 재정이에요. 재정이.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예요. 별표를 한 3개를 쳐주세요. 또 시험 문제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가 많이 나왔어요. 도배공사 시 주의사항 해서 괄호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도배공사 시 주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런 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쪼개야 된다라는 거야. 도배지의 평상시 보관 온도는 4도씨 이상이어야 하고 괄호 문제가 나오면요. 4의 괄호, 4도씨의 괄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끊어주세요. 도배 시공 전, 자 72시간 괄호를 하는데 72시간이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다 3일이라고 적어주세요. 3일. 숫자로 가면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3일. 전부터는 5도씨, 자 5도씨 괄호, 5도씨 정도로 유지해야 하며 도배 시공 후 48시간 2일, 이틀이죠. 자 괄호 해주세요. 2일까지는 16도의 괄호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배가 너무 추우면요 마르지를 않고요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배하고 나면 집에 꼭 뭐라고 해요? 추운 날 겨울에 하면 창문 열지 마세요 이틀 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가세요.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놔야 되거든요. 온도를 유지하는데 또 그 얘기도 하세요. 보일러 너무 빵빵하게 틀지 말라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그럼 도배풀이 안 마른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16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 뜨거워도 안 마르고 너무 차가워도 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도씨를 보관 온도를 늘 유지를 하는데 3일 전부터는 안을 좀 따뜻하게 계속 온풍기를 들고 다니세요. 안에 온도 살짝 맞추신다고. 이상한 이렇게 해서 쏘옵니다. 바람 같은 걸 막 쏘우신단 말이에요. 5도씨, 자 3, 5예요. 4도씨였죠? 3일이었죠? 5도씨였어요. 그럼 또 뭐였어? 이틀, 48시간 2였어요. 나머지 16이었어.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이런 미친 작업들을 이제부터 많은 곳에서 보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숫자가 넘쳐날 거예요. 계속 괄호 문제 나와서 여기에 계속 뭐 이틀, 7일 계속 이런 걸 넣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오늘 가서 공부 꼭 하라는 말이 그 말이고 그리고 홍쌤은 자꾸 4도시 내가 4도시 딱 할 때 첫날이잖아. 그럼 기억이 각인이 잘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쌤 올해 41 됐거든.
정쌤 나이 41이다. 4444.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됐는데 4학년 딱 되죠. 네, 우리 아들 11살까지 4학년까지 이제 키웠다면서 그 살을 막 각인을 막 시켰단 말이에요. 첫날부터. 자, 얘기했어요. 사도시 먼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72시간 뭐라 했어요? 3.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5. 그 다음에 48, 2. 그 다음 16도.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잘 외워주셔야지 그 다음 파트들 나올 때 숫자 나와도 이 처음 거는 기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배공사시 주의사항 이런 숫자 문제 나오면 이제부터 잘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요. 지금 도배공사 기타 용어에서는 도듬문, 풀기알, 맹장지, 불발기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거구나. 이게 사이드 문제로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듬문에서 도배공사 할 때 이거를 문에 여 있는 거를 문울거미라 해요. 문울거미. 요거예요. 여기 빼고 어떻게 이제 창호에 어떻게 바를 것이냐예요. 도듬문은 여기 있죠. 문울거미를 남겨놓고 여기를 바르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도듬문이잖아.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도듬문에서 문울거미를 남겨놓고 안에만 바르는 걸 도듬문. 맹장지는 문울거미 포함해서 전체를 다 바르는 거를 맹장지. 저는 이렇게 아예 요렇게 해서 글을 그리면서 외웠어요. 도듬문과 처음에 맹장지 먼저 외워주세요. 1번과 3번 먼저 구분해서. 그 다음에 자 풀기알은요. 그냥 도배풀 바를 때 빳빳한 돼지 털 소를 그냥 풀기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발기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궁에서나 많이 보일 뭐 대감림대 궁에서 많이 보이는 것들 있죠. 불발기 맹장지의 일부에 교사를 짜고 창호지를 바른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듬문이랑 맹장지가 많이 나오고요. 불발기보다는 도듬문과 맹장지 정도, 그 다음 풀기알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메인 문제 아니에요. 사이드 문제라는 거. 이해되시죠? 도듬문은 어떻게 문울거미 남겨놓고 안에 거 바르는 거, 맹장지는 전체를 감싸는 걸 맹장지. 요렇게 그림으로 외워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부침공사 내장 성형판이 들어가실 건데요. 석고보드 있고요. 그 다음에 합판, 집성 목재, 파티클보드, 파이버보드, 코르크판, 목모 시멘트판, 중밀도, 섬유판, MDF, 텍스 있죠? 그쵸? 이거 짝짓기 문제 나올 거예요. 짝짓기 문제. 서술하라가 아니라 웬만해선 짝짓기 문제 나올 거예요. 짝짓기 문제 나오니까 짝짓기가 나온다는 거 뭐겠어요? 그냥 중요한 말만 잘 찝어내면 된다는 거겠죠. 그쵸? 석고보드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집선보드. 그래서 우리가 THK 9.5mm GB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집선보드. 우리 맨날 천장도에 GB라고 쓰죠. 그쵸? 그래서 이거 줄임말이에요. 집선보드. 그래서 GB, 석고보드는 소석고에 톱밥 등을 가하여 물반죽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석고보드 찍으셔야 돼요. 질긴 종이 사이에 끼어 성형 건조시킨 판재이다. 물반죽해서 종이 사이에 끼어 성형한 판재이다 라고 나오시면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제가 석고보드판 그 천장도 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 밑에 있는 거 들고 왔어요. 요렇게 소석고를 톱밥 등을 요거 물반죽해서 종이 질긴 종이 사이에 끼인 거를 뭐다? 이거를 석고보드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구멍이 송송송송송송송 났어. 송송송 났고 판이 어때요? 굉장히 반듯하죠. 그쵸? 그래서 석고보드는 단열재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 바탕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맨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석고보드의 사용 용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바탕재로 당연히 사용합니다. 그쵸? 거기에 송송송송 구멍 들어갔으니까 단열재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방화제는 특수 석고보드 방화제로도 씁니다. 방수 석고보드도 있어요. 이제 목적을 기능을 이제 더 덧대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산업기사 친구들을 위한 석고보드 이음새 형상해가지고요. 그 다음 바닥에
탭파드 보드, 베벨드 보드, 평보드. 요거는 산업기사 친구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탭파드 보드, 베벨드 보드, 평보드. 데파트먼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 그렇게 외웠고 벨벳 이렇게 하면서 베벨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렇게 해서 외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외워주시면은 좀 외워지실 거거든요. 좀 약간 비슷한 영어 단어로 외워주시면 확실히 외워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중요한데 1번, 2번 먼저 외우시지 마시고 평보드 먼저 쓰신 다음에 나머지를 외워주세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에 보면 합판 보이시죠? 합판. 합판은 필기할 때도 많이 나왔죠? 세매, 무조건 세매. 홀수라는 말이 나오시면 무조건 어떻다? 합판을 찍으시면 돼요. 3매 이상의 단판을 섬유 방향에 직교하도록 겹쳐 붙인 판재이다. 섬유 방향이 목공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 섬유 방향이 뒤틀림이 가장 없는 방향인 거 아시죠? 뒤틀림이 없는 방향을 섬유 방향이라 해요. 그러니까 수축 팽창이 거의 없는 거. 그게 뭐다? 0.38%, 1%도 안 되는 걸 섬유 방향이라 해요. 그래서 섬유 방향인 하의를 어떻게 직교, 90도로 해서 직교 이렇게 붙인 거를 뭐다? 합판. 그래서 합판은 이게 지금 합판 뒷면인데 합판은 수축 팽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마루나 이런 마루 있죠? 강마루. 이거 강마루 필름지거든요. 이 필름지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집에 있는 마루예요. 그러면 어디에 붙어져 있냐면 합판 뒤에 이 마루 필름지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왜냐면 방금 얘기했잖아. 수축 팽창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합판이다. 3매 이상. 그래서 그 3매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나중에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보세요. 옆으로 딱 봤을 때 여기 지금 있지부 3T 0.3mm짜리인데 1mm, 2mm, 3mm 여기 지금 3개가 겹쳐져 있어요. 3개가. 그리고 5개가 겹쳐진 걸 5mm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3매, 5매, 7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합판이다.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플라이우드라고 합니다. 자, 집성 목재는요, 한번 가볍게 볼 거예요. 15에서 50mm, 1.5에서 5cm 정도 두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널 또는 각재를 요소 수지 및 페놀 수지 접착제로 섬유 방향에 맞게 압착한 목재로 자유로운 형상 제작과 긴 스판의 구조재로 사용 가능하며 일반 목재보다 높은 강도를 갖는다. 자, 이거 지금 얘기해도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소 수지 나왔죠? 페놀 수지 나왔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자유로운 형상 제작과 긴 스판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우리 요거는 킵 살짝 해놓읍시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합성수지 파트가 넘어갈 거예요. 합성수지에서 요소수지와 페놀수지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목공사 파트에 집성목이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집성목이 한 번 더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차라리 배워서 외우시는 게 훨씬 빨라요. 지금 말해도 잘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집성목재는 살짝 제낍시다. 파티클보드를 넘어갈게요. 파티클보드는 목재의 부스러기, 소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조각 부스러기 소편이라고 합니다. 조각 부스러기 소편을 합성수지 접착제를 섞어서 가열 압축한 판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 잠깐만요. 눈으로 보는 게 더 빠르니까. 오케이. 자, 제가 이거 선반을 좀 잘라왔던 거를 보는 건데 파티클보드 보시면 책자에도 있어요. 여기 파티클보드 보시면 소편. 얘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 거냐면 싱크대 같은 데 있죠. 싱크대. 안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편, 이렇게 조각 부스러기 생각보다 큽니다. 얘네들을 합성수지 접착제. 우리 모든 나무들은 접착제가 열경화성 수지, 합성 수지 접착제로 가열해서 압착한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야. 접착제 역할을 하는 열경화성 수지를 쓸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파티클보드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부스러기가 굉장히 큰 게 보이시죠? 그쵸?
자, 우선 이걸 뭐라고 한다? 파티클 보드라고 해요. 조각 부스러기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다? 파티클 보드를 찝으시면 되고요. 파이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샘플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지상이랑 이제 거기 보면은 있을 거예요. 파이버 보드. 아, 이걸 파이버 보드라 그래요. 파이버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열재로 많이 쓰기는 쓰는데 여기에서 식물 섬유질을 주 원료로 하여 섬유와 펄프화하여 접착제로 섞어 만든 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파이버 보드 딱 나오시면요. 섬유화와 펄프화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유화, 펄프화라는 말이 무조건 들어가면 파이버 보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난 이제 코르크판 넘어갈게요. 코르크판 넘어가면 참나무 껍질에 알갱이를 가열과합 성형 접착하여 만든 판재이다가 중요해요. 앞에 글자가. 참나무 껍질에 별표 한번 쳐줄게요. 애들이 이제 뒤쪽을 얘기하면 뒤에 거를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유공진로, 탄성, 단열성, 흡음성이 우수하여 음악 감상실 또는 방송실 등에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코르크판이 흡음재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했다가는 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쏙 빠지고 갑자기 참나무 껍질이 나와버려요. 그럼 애들이 코르크판을 찍을 수가 없어. 참나무 껍질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코르크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목모 시멘트판이라 돼 있어요. 목재를 얇은 오리로 라고 돼 있어요. 위에 이 천장면이 목모 시멘트판으로 한 건데 책자에서 보시면 목모 시멘트판 요 파트에 제가 해놨어요. 요 파트에. 요 파트에 해놨어요. 요 파트에 해놨어요. 자, 목모 시멘트판 같은 경우에는 얇은 오리로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 말은요. 나무를 실처럼 뽑아놓은 거를 오리라고 합니다. 오리. 얇은 실처럼 뽑은 거를 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얇은 오리로 만들어, 그 꽥꽥 오리가 아니에요. 목재를 얇은 오리로 만들어 액진을 제거하고 실처럼 만들어서 액진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자, 별표 시멘트를 교착하여 가압 성형한 판재를 목모 시멘트판이다. 자, MDF판 들어갈게요. 중밀도 섬유판. 이걸 MDF판이라고 합니다. 공간 박스에서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죠. 공간 박스에서 많이 보이는 아이들인데 얘는 자, 별표만 쳐주시면 돼요. 목질 재료를 주 원료로 하여 고온에서 해섬하여 얻은 자, 별표 목섬유, 우드파이퍼, 목섬유. 기사 필기 관연도에 보면 이거는 무슨 이제 목재인가 해서 목섬유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그건 MDF판이라고 딱 찍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목섬유를 합성수지 접착제로 결합시켜 열합성형에 만든 아이인데 요거 다 제끼고 맨 밑에서 지금 네 번째 줄에 위에서 네 번째 줄 표면이 평활하여 거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표면이 평활하여 도장이나 무늬목, 시트 등 접착형 표면 재료를 시공하기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우리가 현장을 가시면 시트 작업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시트를 딱 바르는 아이, 지금 이 학원에 있는 요거 있죠? 이것도 내가 제작을 했는데 요것도 MDF판이에요. MD판으로 제작한 다음에 시트로 접착제를 발라서 프라이머를 발라서 이거를 붙인 겁니다. MDF판에는 무조건 접착형 시트가 잘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는 요거 도장이나 무늬목, 시트 등 접착형 표면 재료가 시공하기에 용이한 아이는 MDF, 목섬유의 별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짝짓기 문제니까. 자, 텍스 같은 경우에는요. 조잡한 펄프를 압축하여 만든 섬유판으로 보온, 방음, 차열성이 좋고 매우 경량이다. 주로 비주거 건축물의 내장 천장재로 쓰인다. 우리 학원 천장이 뭐다? 텍스판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 틀에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학원의 위에 지금 뚜껑 딱 까면은 어차피 앙카가 이렇게 있으면서 M바랑 MW바에서 이렇게 이제 철골들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 아파트들 진짜 빨리 지어 올라가잖아요.
옛날 아파트, 지금 오래된 아파트는 위에 천장 까면요. 다 목으로 천장을 받쳐놨고요. 요즘에 지금 짓는 아파트들이 이번에 무너졌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경량으로 올라갔어요. 경량으로. 경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공 방법도 간단하고 그리고 뭐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층 올라가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또 단점이냐면 그게 단점이에요. 층간소음이 진짜 심해요. 우기랑 이제 경량철골 넣었을 때랑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고 우리가 지금 한 비주거에 근데 주거에도 요즘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비주거에 들어가고 그거를 덮어주는 걸 뭐다? 텍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짝짓기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 바닥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우리가 이거 나중에 아스팔트 비닐 타일 한 번 더 할 거라서 제끼고 밑에 라의 카펫 보이시죠? 카펫. 카펫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공부하실 때 저처럼 하는 걸 조금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도배공사 끝나고 난 뒤에 붙임공사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한번 줄을 쫙 이렇게 꺼요. 끄거든요. 그래서 딱 요만큼만 캡처해서 공부를 해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난 뒤에 방금 속고보드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까지 그냥 내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가 근데 뒤로 넘어가면은 깔기공사 우선 제꼈으니까 쌤이 카펫부터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를 쭉 끄신 다음에 카페트만 캡처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계속 길게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딱 그 파트만 딱 계속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카페트 들어가실 건데 특징의 장단점은 그냥 읽어보시고 우리는 지금 깔기공법 있죠? 2번. 동그라미 2번 깔기공법. 여기 별표 한번 쳐주시고 자, 카펫을 깔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4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깔기 공법 4가지를 쓰시오 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4가지는 그리퍼 공법이 있고 못받기 공법이 있고 직접 붙임 공법이 있고 필업 공법이 있다를 아시면 됩니다. 자, 이걸 쓸 건데 옆에 있는 거는 옆에 이제 뭔가 주구장창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요거는 안 쓸 거예요. 그냥 깔기 공법은 그리퍼가 있고 직접 붙임 공법이 있고 그냥 붙임 필업 공법이 있고 못받기가 있다. 요것만 알면 되는데 그리퍼가 그냥 가장 일반적인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카펫을 끌려면 바닥을 갖다가 바닥 끝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닥 끝에 여기 가쪽으로 그리퍼라는 아이를 요렇게 누운 아이들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있는 그 카페트가 아니라 카페트는 무조건 뒤에 망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망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대폭이에요. 대폭. 폭이 넓다고 쪼개진 게 하고 대폭짜리를 사람 손으로 끌어야 되는데 무겁잖아요. 그쵸? 무거우니까 카펫키퍼라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카펫키퍼라 해가지고 뾰족한 아이를 이렇게 생긴 거를 카페트를 잡아서 끌어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가쪽으로 카펫키퍼 써가지고 카페트를 쫙 잡아 당기기 때문에 카페트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리퍼 공법이에요. 이거를 왜 하냐? 이제 철거할 때, 교체할 때 용이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리퍼가 많이 쓰인다. 근데 자, 못받기 공법은 못을 박는 거. 직접 붙인 공법은 본드 바르는 거예요. 그러나 필업 공법 보이시죠? 필업 공법. 필업 공법의 별표 한번 쳐볼게요. 그나마 아까 가장 일반적인 공법은 그리퍼긴 한데 요즘에는 필업 공법을 더 많이 쓴다. 카펫 타일 붙임에 주로 쓰인다라고 돼 있죠. 그쵸? 주로 쓰인다. 이유는 교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많이 안 움직이고 교체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리퍼는 중간에 떴을 거란 말이야. 자, 같은 직접 붙임 공법도 본드인데 필업 공법은 또 어떻게 보면 접착제인데 본드인데 필업형 접착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본드는요. 사람이 뜯고 싶어도 안 뜯기기 때문에 기계를 써야지 뜯어지는 거예요. 필업 공법은 이제 남자들이 성인 남성들이
잡고 무게 실어서 하면 드드드드드 그 정도의 접착. 이해되시죠? 그래서 필업형이 어떻다?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 기계를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카펫 타일 붙임에 주로 쓰이며 교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필업공법이다. 자, 3번의 별표 한번 쳐주시고 파일의 종류. 카펫 파일에서 오른쪽 보이시죠? 카펫 파일. 카펫 파일에서 루프, 동그라미로 하는 거, 커트, 짧은 것들. 자, 루프와 커트가 같이 말려 있는 거. 자, 한글로 깜빡하시면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로프.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애들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애들 너무 쉽잖아. 근데 애들이 로프라고 많이 써요. 로프라고. 왜냐면 이거를 쉽게 그냥 쑥 지나간 거야.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간 거야. 애들이 로프라고?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화가 난단 말이야. 이건 너무 땡큐하고 내는 문제야. 맞추라고 내는 문제를 틀리면은 얼마나 답답하겠니? 쌤 입장에서는. 그럼 시험장 가서도 틀릴 거 아니야.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여학생도 루프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고 핑크 색깔 이렇게 말고 오잖아. 학원에. 루프. 알겠죠? 루프, 커트, 루프, 커트. 로프 아니에요. 로프, 노. 알겠죠? 쉽다 생각한 걸 많이 틀리기 때문에 찬찬히 잘 보세요. 루프예요. 루프. 쌤 이것도 틀립니까? 얘들 틀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카펫 타일 공사 시 주의사항은 가볍게 보고 가겠습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모서리 부분에 너무 작은 조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분할한다. 당연한 거겠죠? 카펫 타일은 교체의 용이성을 위해서 접착제는 방금 아까 얘기했죠? 필업형을 이용한다. 카펫 타일의 접착은 당연히 바깥쪽에서 안쪽이 아니라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자르시면 돼요. 맞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게 편하겠죠? 안쪽에서 밖에서 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퍼져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깔판의 종류 2가지를 써라 했을 때 다다미와 사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사이드 문제입니다. 사이드 문제. 다다미와 사짜리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거진 한 8년 정도 시공실무를 하다 보니까 다다미가 뭔가요? 다다미까지는 또 아니다. 다다미 일본의 바닥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알아. 사짜리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사짜리는 그냥 우리가 그 사짜리의 유래가 어떻게 왔냐? 우리 돗자리 생각하면 돼요. 돗자리 생각하시면 돼요. 돗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짜리는 돗자리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한옥이었을 때 바닥에 깔았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다다미겠지. 다다미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일본에서 많이 보던 거. 이걸 다다미라고 하겠죠. 그쵸? 그리고 난 뒤에 사짜리가 요거예요. 사짜리. 안에 지금 요 안에 깔려있는 거 보이세요? 대나무로 깔려있는 거? 요게 지금 뭐다? 사짜리입니다. 사짜리. 흙이잖아. 우리 흙이 한옥이니까 흙으로 항토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에 뭘 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짚을 만들어서 바닥을 깔았을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처럼 뭐 이게 장판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저런 사짜리를 깔고 그 다음 짚을 이렇게 얹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다다미는 집 밑이나 위에 돗자리를 씌우고 옆을 헝겊으로 둘러댄 바닥, 일식 바닥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짜리는 갈대를 쪼개 펴서 무늬로 짠 바닥을 한식, 그래서 사짜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사짜리와 다다미 그냥 한번 쓸 줄만 아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뭐다? 이제 커튼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카페트 끝났어요. 커튼은 나와 람만 하면 돼요. 가나 달아있죠? 나와 람만 쓰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커튼 문제가 나오면 땡큐 하고 진짜 풀어야 돼요. 그냥 거저 주는 문제. 여기에서 커튼 주름 4가지를 써라 라고 하면 호주름, 겹주름, 그 다음에 함주름, 상자처럼 생겼어요. 상자주름이라고 합니다. 게더주름, 꽃게 다리처럼 안 생겼어요. 꽃게 다리처럼 게더주름. 저는 게더주름 이렇게 외웠거든요. 게더주름. 자, 헛주름을 한주름, 외주름이라고 해요. 헛주름, 겹주름, 겹쳤어요. 상자처럼 함주름, 그 다음에 꽃게처럼 게더주름. 이런 거 나오면 땡큐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이래놓고 4점 이렇게 때려버릴 거예요. 너무 좋죠? 그쵸?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 거기에다가 밑에 라로 넘어가셨을 때 블라인드의 4가지를 써라 라고 또 나옵니다. 그려라가 아니야. 블라인드의 종류 4가지를 써라. 수직 블라인드, 수평 블라인드, 롤 블라인드, 로만 블라인드, 로만 쉐이드라고 쓰셔도 돼요. 로만 쉐이드는 어떻게? 한 층 캉캉이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그거를 로만 블라인드. 너무 좋죠, 그쵸? 요런 시험 문제 나오면 땡큐 하고 풀어야 되는데 대부분 시공실무 혼자 공부하시거나 그런 친구들은요, 내장공사 파트까지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뒤쪽을 많이 놓치거든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내장공사 파트에서 많이 나온다. 뒤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요, 애들을. 시험 문제를 좀 이상하게 진짜 정말 교묘하게 와 진짜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뒤쪽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만 쉐이드까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거든요. 합성수지 넘어가겠습니다. 공부 다시 합성수지 하고 쉴게요. 공부 다시 요거 끝났어요. 내장공사 끝. 3과목 끝났죠? 합성수지 딱 보시면요. 2바닥, 3바닥만 하시면 돼요. 3바닥. 3바닥인데 양이 많지, 그치? 다 볼 건 아니에요. 다 볼 건 아니고 합성수지에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딱 짚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필기 공부를 하시거나 모든 공부를 했을 때 합성수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합성수지를 제가 정의를 한 번 더 내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요거 딱 들으면은 몰라. 나는 괜찮다 생각하거든. 근데 애들도 들으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는 열 가소성까지 같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는 실내이기 때문에 필요한 합성수지만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찝고 그 다음 목공사 파트로 넘어간 다음에 아까 집성목 못했던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 합성수지는 재료 정의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합성수지라고 하면요. 플라스틱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플라스틱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온도 범위에서 가소성을 유지하는 물질로 천연 또는 합성의 고분자 화물을 만든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우리가 뭐 쓸 필요는 없겠죠. 가소성,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걸 한 다음에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 그게 가소성을 하는 거긴 한데 유지하는 물질이긴 하지만 대부분 합성수는 플라스틱이다 정도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사이드 문제로 합성수지 요 별표 보이시죠? 별표. 요게 나와요. 별표. 안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사이드로 출제를 하면 이 별표가 나오는데 합성수지의 비중이라 했어요.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예요. 그 비중이라는 말은 밀도가 물보다 얼마나 무겁냐. 그래서 0.9에서 1.5 무겁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요. 이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괄호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0.9에서 1.5 괄호를 냅니다. 그래서 합성수지의 비중은 0.9에서 1.5 인장 강도는 300에서 900kg 제곱센티미터까지 버티는데 압축 강도는 700에서 2400kg 제곱센티미터까지가 최대 한계점이다. 자, 플라스틱은 불을 딱 이렇게 내가 플라스틱에 불을 딱 피웠어. 그럼 어때? 늘어나죠. 그쵸? 인장 늘어났을 때 버티는 힘이 요 정도의 힘이고 그런 다음에 늘어났어. 얘가 식었어. 그럼 그 가소성이라 했잖아. 굳는단 말이야.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해서 굳었어. 그 위에 다시 똑같은 물건을 올렸을 때 더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압축 강도는 튼튼하게 이제 굳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압축력을 받는 거 힘을 그랬을 때 어떻다? 더 세게 버틸 수가 있다. 인장은 늘어나는 거, 압축은 어떻다? 위에서 딱 잡았을 때 압축 잡고 있는 거, 탄탄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를 우리가 처음에 필기책에서 어디서 배우고 있어요? 콘크리트 파트에서 나오잖아. 맞죠?
시멘트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한 아이라고 철근은 인장력이 좋은 아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인장 강도는 300에서 900, 압축 강도는 700에서 2400입니다. 그러면 또 이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 뭐다? 괄호 문제가 들어간다. 쌤이 얘기했죠. 이제 반복 지옥 같은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4 해놓고 계속 맞죠? 3 해놓고 5 해놓고 2 해놓고 막 16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냥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이상한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죠. 그쵸? 0.9에서 1.5, 300에서 900, 700에서 2400, 그 다음에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하여 아크릴 수지는 빨주노초 파란보예요.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하여 아크릴 수지는 91에서 92%. 그 다음에 비닐 수지는 89%이다. 아, 이게 한 8년이 지나니까 이게 먹히진 않는데 그때 당시에 걔네들이 25살, 26살이니까 자 91년도생 손 들어보세요. 애들이 막 손 들었거든. 야, 네가 태어난 연도야.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91, 2년도생은 30이 넘었으니까 이거는 91, 92%, 그 다음에 89% 이걸 꼭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뭐 우리 언니든 뭐 친구든 아니면 뭐 형이든 오빠든 총동원을 해가지고 뭔가 외워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는 나이와 미안해요. 나이로 자꾸 얘기해. 나이와 약간 그런 걸로 몸무게, 신발 사이즈 약간 이러면서 막 단순하게 외우거든요. 그래야지 외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외워주셔야지 얘네들은 외울 수가 있다. 0.9에서 1.5, 300에서 900, 700에서 2400, 그 다음에 91, 92, 89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우는 팁은요. 저는 이게 보면 0.9, 1.5 이렇게 되잖아. 저는 곱하기로 진짜 외워요. 3, 3은 9, 3, 5, 15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외워요. 그래서 곱셈으로 해서 계속 이게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많이 외우거든요. 본인이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장단점은요. 가볍게 읽고 지나갈 겁니다. 가볍게. 장점은 가공 및 석영이 쉽고 경량이다. 뭐 착색이 용이하다. 그리고 비강도 가벼운데 튼튼하다. 비강도로 가벼운데 튼튼하다. 접착성이 강하다. 전기 전열성이 크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크다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단점은 마모성, 내마모성, 스크래치에 약하다. 표면 강도가 약하다. 열에 의한 신장이 크다. 내열 및 내후성이 약하다. 자, 그리고 압축 강도 이외의 강도가 작다. 탄성 개수가 작다. 어떤 힘에 의해서 변형되는 그 사이의 비례가 어느 정도 좀 작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내라는 말 있잖아요. 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어떤가 마모는 뭐야? 마모됐다잖아. 마모됐다야. 애들이 이제 필기를 공부하거나 이제 시공실무 들어갈 때 내자에 스트레스를 이빨 받기 시작하거든.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 이 얘기 말하는데 잡아. 마모는 마모가 된 거야. 내라는 말은 막 나는 그 마모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버티는 거 있지. 그게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내 열이야. 열을 받았는데 나는 내 열에 나는 어떻게든 버틸 거야. 이게 내자야. 이해되죠?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하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4번에요. 비닐계 수지 바닥 재료는 별표 쳐주시고 짝짓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비닐계 수지는요. 짝짓기 문제로 출제가 될 건데 유지계, 고무계, 아스팔트계, 비닐 수지계예요. 그쵸? 여기 보면은 고무계는 고무 타일, 고무 시트. 그 다음에 비닐 수지계는 비닐 타일, 비닐 시트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는 짝짓기 하기에 좋아. 그럼 나머지만 그럼 찾으면 되잖아요, 선생님? 하지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목표는 뭐다? 지금 수업할 때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는 외우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유지계 유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리놀륨에 리, 리놀륨에 리, 리노타일에 리 해서 유리로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유지계 유리놀륨, 유리노타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 3개 외웠죠? 아스팔트만 나머지는 다 아스팔트인 거예요. 암색계 아스팔트, 명색계 쿠마랑 있는 수지 타일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외우면 이게 헷갈릴 거니까 유리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고무 타일, 고무 시트, 비닐 타일, 비닐 시트까지 3개 외우고 나머지는 아스팔트 타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으로 내려가셔가지고요.
합성수지의 시공온도 1개 나옵니다. 여기에서 괄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열 가소성은 몇 도, 뭐 폴리에스테르와 요소수지는 몇 도, 페놀수지와 멜라민 수지는 몇 도가 나올 건데, 자,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가 나름 헷갈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릴 거니까. 저는 이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저도 공부할 때 너무 헷갈렸었거든요. 학생 때는. 뭐 이게 뭐 해도 까먹고 모르겠고 이런 게 이제 합성수지의 특징이야. 야, 크등찍이 나오나 생각해.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헷갈려. 뭐 내가 이걸 가르쳐서 그렇다? 아니야. 쌤 얘기했잖아. 쌤 유치하게 외운다고. 그게 이제 외우다 보니까 아, 이거는 딱히 구분이 이제 머릿속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공온도의 한계가 열 가소성이요. 50도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맞죠? 50도씨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를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을 쌤이 어떻게 나눴냐면, 열 가소성은 여기에 정의가 돼 있어요. 그 다음 바닥에 합성수지 분류에 가 해놓고 열 가소성 수지는 돼 있는 거 보이세요? 가열하거나 용제에 녹여서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수지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를 재가공할 수 있는 수지이다. 그래서 이 말은 선생님은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 사람. 끄떡했다. 방금 끄떡했다. 자, 저 옛날 사람이에요. 너네 때는 뭐 목낭연필 안 써봤겠지? 목낭연필 썼지만 뒤에 그 연장하는 꽂이가 있었잖아. 어릴 때. 우리는 모나미를 엄마가 이렇게 분리를 했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 끄떡했지? 자, 우리는 모나미를 분리를 해서 엄마가 갑자기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니까 뭐 라이터를 지지셔. 그럼 어떡해? 얘가 흐물해지지, 그치? 그래 놓고 다시 꽂은. 그러니까 조그만한 온도에도 재가공을 할 수 있는 거를 뭐다? 열 가소성 수지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구멍을 이게 연필에 지름을 맞추기 위해서 조그만한 온도에도 재가공, 다시 다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뭐다? 열 가소성 수지이다. 재가공이 가능한 수지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재가공, 그러니까 그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거를 뭐다? 여기 합성수지에선 재가소성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그 유명한 거 밑에 아크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크릴. 오른쪽 바닥에 보시면 열가선수지 정의했었죠. 거기 1번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크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투명 아크릴. 왜냐, 아크릴은 불을 조금만 피워도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곡선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 재가공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실내 파트죠? 열가소성 수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열가소성 수지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온도 때문에 한 거야. 나는 지금 온도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열가소성 수지는 조그마한 온도 50도씨에도 재가공이 가능한데 시공온도 한계 50도씨까지 가면 뚝뚝뚝뚝뚝 물처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 지금 폴리에스테르와 요소 수지, 페놀 수지와 멜라민 수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아이들은 뭐다?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열경화성 수지. 자, 한 예로요. 쌤이 하나를 얘기해 볼게. 너네들 싱크대 쓰잖아. 집에 전부 다 싱크대 쓰죠? 싱크대를 쓰는데 파티클 보드를 분명히 우리는 안에 딱 이런 게 나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홈을 파서 대리석을, 인조 대리석이나 실제 대리석 올렸겠지만 쿡탑이 들어가 있어. 쿡탑이. 맞지? 뜨겁나 안 뜨겁나? 뜨겁다고. 아무리 위에 불이 가스불이 뜨겁잖아요. 인덕션을 해도 뜨거워. 그러면 그 통도 뜨거워. 솔직하게. 뜨거운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왜 불이 안 날까? 라는 생각.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면 이게 뭔가 벌어지거나 왜 그렇지 않을까? 나무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파티클 보드도 조각 부스러기에 뭘 했다고? 합성수지로 접착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열경화성 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열경화성 수지 그 다음 바닥 넘어가서요. 열경화성 수지 정의를 한 거를 한번 봅시다. 열경화성 수지는 가열하거나 용제에서도 다시는 용해되지 않는 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접착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가공할 수 있는 열 가소성은 조금만 해도 물처럼 떨어지는 아이인데 얘는 어떻다? 아예 아무리 높은 온도에서도 어떻다? 얘가 떨어지지 않는 거를 열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모든 실내에 있는 아이들을 열경화성 수지의 접착제로 쓰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싱크대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멜라민 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멜라민 수지. 저는 멜라민 수지를 어떻게 외웠냐면요. 페놀도 있고 멜라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멜라민을 멜라민 이렇게 외웠거든요. 멜라민. 쌤이 이상한 미음을 크게 그렸죠. 이거를 싱크대처럼 생각해서 해요. 싱크대처럼. 싱크대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외워요. 이렇게. 가구니까. 싱크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멜라민을 싱크대처럼. 자, 그래서 멜라민 수지와 페놀 수지는 어떻다? 보세요. 몇 도예요? 100도씨 이상은 견딘다. 맞죠? 싱크대 옆에 쿡딱 들어가죠. 온도 이게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놀과 멜라민은 높은 온도에서 합니다. 페놀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그러면 선생님 열 가소성 수지는 50도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쌤 지금 여기 에스테르랑 요소 수지 어떻게 외웁니까? 그럼 또 여기서 선생님의 또 꿀팁 폴리에스테르라고 돼 있죠. 이 폴리 열 경화성 수지에는 폴리라는 말이 에스테르밖에 없거든요. 에스테르밖에. 폴리라는 말이 들어간 게 에스테르밖에 없어요. 열 가소성 수지에는 폴리 들어가 있는데 열 경화성 수지에는 폴리에스테르, 폴리라는 말이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에스테르밖에. 에스테르에 자 방금 또 뭐라고요? 요소 수지. 몇 도? 80도. 요소 수지. 자, 몇 도? 80도. 이렇게 외워주세요. 에스테르의 이응, 요소 수지의 이응. 그렇게 해서 이어서 몇 도? 80도까지 버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 페놀과 멜라민은 100도라는 게 아시겠죠? 에스테르. 또 쌤이 글자로 또 합니다. 요소 수지. 재밌지 않아요? 나는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얼마나 좋아. 이게 쉽게 깔끔하게 외워지는 이거.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폴리에스테르 요소 수지는 80도, 나머지 페놀과 멜라민은 100도. 그러면 온도 어때요? 괜찮죠? 그쵸? 그러면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열가소성 수지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열경화성 수지 할 거예요. 이유는 시험 문제가 방금 제가 앞에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이드 문제들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메인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그 메인 문제들 어떻게 나오냐면 짝짓기를 하시오. 또는 순서 열가소성과 열경화성 골라내시오. 또는 중요한 아이들 있죠. 멜라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실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내 접착제로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열 가소성은 아크릴처럼 온도 변화에 재가공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우선은 보지 마세요. 우린 열 경화성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필기를 준비하는 애들도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 있으면 열 경화성을 외우면 열 가소성을 알아서 외워져요. 왜냐면 속화됐으니까. 알겠죠? 자, 열 경화성 수지는 가열하거나 용제에서도 다시는 용해되지 않는 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옆에다가 접착제로 쓰인다라고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접착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접착제가 무조건 1등이에요. 1등. 접착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에폭시 보이시죠? 특징을 보시면 금속의 접착성이 크고 내약품성이 양호하며 내열성이 크다. 내약품성 양호하다 이런 말 기억 못해요. 그냥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접착제로 쓰니까 접착성 있고 근데 금속 이건 필기 공부하면서 다 공부하셨죠. 그쵸?
금속의 1등으로 붙는 거는 뭐다? 에폭시다라고 분명히 들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내열성이 크다. 맞죠? 내열성이 크죠? 열에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남들 용도를 보시면요. 금속, 도료 및 접착제, 보온보냉제, 내수, 피막제. 근데 요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요렇다라는 특징과 용도만 외워주시면 되고, 자, 요소수지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 좋아요. 그리고 내용제성이 우수하고 무색으로 착색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도를 보시면요. 접착제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식기왕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식기왕구. 아까 전에 시공온도 한계가 몇 도라 했어요? 80도 이상이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요소수지가 글자체처럼 귀엽잖아. 요소수지는 글자처럼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이응을 잘 기억해놨다가 식기왕구래.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하나 그려요. 그래서 빵빵차 이러면 또 이렇게 막 귀엽잖아요. 자, 애기들이 좋아하는 식기왕구 색깔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색이므로 착색이 용이하다. 이해되십니까? 요소수지는 동글동글 유일하게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이런 바퀴 같은 거 생각하면서 애기들 보면 식기왕구에 완전 집착하죠. 그쵸? 자동차, 식판, 그럼 자동차 이런 거에 집착합니다. 근데 애기들은 또 무슨 색깔 좋아해요? 검정색 좋아하겠어요? 흰색 좋아하겠어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색이므로 착색이 용이하다. 그런 식으로 한 게 요소수지. 이게 식기랑 왕구로 쓰기 때문에 온도에도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붙이려면 당연히 높은 온도에서도 견뎌야 되겠죠? 자, 멜라민 수지 같은 경우에는요. 가구재와 조리대로 쓰인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용도.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멜라민을 어떻게 했어요? 멜라민에서 크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저는 이게 가구재, 조리대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싱크대 생각하고 늘 그냥 생각하고 그냥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엄마들 싱크대 생각해봐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무조건 반짝반짝거리셔야 되고요. 그다음 엄마들 뭐 흰 색깔 너무 싫어하시잖아. 나 원래 지금 회색 쓰다가 집 이사 오면서 흰색으로 바꿨거든. 아니나 다를까 김치국물 딱 떨어뜨린 순간 빨리 닦았는데 닦고 있는 내 자신. 진짜. 그래도 그 약품 뭔가 홈스타나 딱 하고 딱 하면서도 뭐가 나오면 안 돼. 스크래치 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 딱 생각하고 다시 특징을 봐봐. 기가 막히게 찰떡같이 많다. 맞다. 외관이 미려하고 그 다음에 광택도 있어야 돼. 반짝반짝 거려야 돼. 무조건. 그리고 또 어때요? 내약품성. 약품성에도 우수해야 돼요. 맞잖아. 약품을 많이 뿌린단 말이에요. 여기 락스도 뿌리고 뭣도 뿌리는데 이게 어떻다? 어쨌든 잘 버텨야 된다. 멜라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멜라민 수지의 특징을 쓰시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멜라민 수지에 대해서. 저 시험 칠 때 이거 나왔습니다. 저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이거를 깊게 생각 안 했거든.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열 경화성 수지이다. 온도부터 적으세요. 100도에서 단시간은 120도까지 버티며 가구재와 조리대에 쓰이며 그리고 외관이 미려하고 무조건 싱크대니까 예뻐야 된다를 생각해 그냥. 그래서 외관이 미려하고 반짝반짝 하이그로시 어쩌고저쩌고 그냥 싱크대 생각하면 엄마도 반짝반짝거려야 돼. 요즘에는 무광이 유행하지만 유광 한참 유행할 때 있었죠. 광택성이 있어야 되고 약품, 내약품성도 우수한 거를 뭐다? 멜라민 수지이다라고 서술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또 그것도 써야 내열성도 좋다도 써셔도 됩니다. 열에도 강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복합적으로 공부한 거를 쓰시면은 패스 될 거니까 이거를 이해를 살짝 하고 넘어가시면은 공부하실 때 굉장히 머릿속에 잘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놀 수지는 필기하실 때 페놀 많이 나왔었죠. 페놀은 페놀부터 시작해서요. 실리콘,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여기까지 해서요. 이 세 개는요. 전기라는 말이 굉장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페놀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내열성 두 번째 줄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보시면
전기 전열성이 우수해서 용도를 보시면요. 전기통신자재. 보이세요? 그리고 내수성도 양호하다 특징에 있죠. 그래서 내수합판에 쓰이는 걸 페놀이라고 합니다. 물에도 녹지 않고 물에도 분해되지 않고 전기가 통했을 때도 어떻다? 얘가 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온도에도 어떻다? 100도씨 이상은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페놀과 멜라민이 100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스파크가 일어나도 얘는 어떻다? 버틴다 라는 겁니다. 자, 페놀은요. 전기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내수성 동그라미 시켜주신 다음에 내수합판과 전기통신자재 정도만 외워주시면 외워지시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를 특징을 좀 아셔야지 앞에 게 이게 열경화성에 들어간 I구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징과 용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옆에를 서술해라 하는 건 멜라민밖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걸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할 거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실리콘은 1등이 뭐예요? 방수겠죠, 방수. 내수성. 그렇기 때문에 방수제로 많이 쓰이는 거를 뭐다? 당연히 실리콘. 그래서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다. 그래서 아까 전기 나왔었죠? 자,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다. 자, 폴리에스테르가 알키드 수지라고 해서 많이 나왔을 건데 필기하실 때 그냥 여긴 총칭해서 폴리에스테르라고 합니다. 자, 폴리에스테르는 아가씨라고 표현을 하고요. 멜라민은 아줌마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멜라민은 싱크대 쪽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주부라든지 아줌마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폴리에스테르는 약간 여성한 게 내가 표현을 많이 해서 외우거든요. 이유는 그냥 거기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커튼 월, 그 다음에 뭐 창틀 덕트 파이프는 그렇지 않으면 욕조, 뭐 대형 성형품, 성형이란 글자 꽂혀가지고 내가 여자라고 계속 얘는 아가씨다 성형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성형품이라든지 덕트라든지 그 다음에 커튼월 욕조 이런 욕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리발 요렇게 돼 있는 욕조들 이렇게 된 것들 아시죠? 얘네들은요 어떠냐 틀에 넣어서 어떻게 부어서 얘네들 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폴리에스테르에 보면 특징을 보시면요 가압 성형이 가능하다 나온 거 보이세요? 가압 성형이 가능하다 보이시죠? 가압 성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욕조 대형 성형품 접착제. 얘는 폴리에스테르는요. 성형품, 가압 성형, 대형 성형품 커튼롤.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는 저는 아가씨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다. 그리고 유일하게 폴리라는 말은 열경화성에서 에스테르밖에 없다. 까지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알키드 수지도 있고요. 그 다음 우레탄도 있는데 알키드 우레탄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 우레탄 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에어컨 사장님들이 구멍을 뚫어서 벽을 메꿀 때 와 흔들어서 폼을 많이 쏘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게 무스처럼 거품이 막 일어나.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굳으면 단단해져. 그럼 그게 공기층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열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탄은 보면은 단열재로도 쓰인다. 보온 보냉제 단열재로 쓰인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레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열경화성 수지에는요. 금속이 붙는 에폭시부터 시작해서 식기왕구의 요소 수지 그 다음 싱크대에 많이 들어간 조리대에 많이 들어간 멜라민 전기통신자재 내수합판에 들어간 페놀 그 다음에 내수성 방수제에 많이 실리콘, 그 다음 폴리에스테르, 대형 성형품에 들어간 폴리에스테르가 있었어요. 알키드와 우레탄은 가볍게 보시면 된다라고 난 얘기했습니다. 맞죠? 열경화성 수지의 대표적으로 큰 특징은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를 외우시고 열경화성 수지를 먼저 외우신 다음에 속가 내실 때, 골라내시오 할 때 열경화성 수지, 열가소성을 골라라 하면은 열경화성만 제끼면 되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골라내기를 하셔야지 깔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오른쪽에 네모 조그만한 거 합성수지 접착제 보이시죠? 이거를 한번 할 건데 얘를 외워줘야지 뭘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목공 파트로 넘어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접착력 A 순서는 가장 약한 순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장 약한 순서에서 중간 정도 단계로 점점점 이제 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착력 B는요, 제일 강한 아이. 지금 4가지 종류를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내수성은 당연히 방수겠죠. 실리콘이 1등이겠죠. 자, 보세요. 이거는 무조건 처음 첫 글자, 초에 멜료, 초산 비닐만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접착력 A에서 초산 비닐만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열가소성 수지. 그 다음에 접착력 B에서 에이오멜페, 내수성에서 시레페 끊어주세요. 멜료, 악연만 동물성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성 수지세요. 그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자, 접착력 A는 초에 멜료, 접착력 B는 에이오멜페. 그 다음에 실리콘이 방수 1등이에요. 시레페, 멜료, 저는 초에 멜료, 에이오멜페, 시레페, 멜료, 이게 하도 입에 익어가지고 외웠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필기를 칠 때 이제 접착력이 강한 순서에서 나올 때 이거를 아니까 에이오멜페 했는데 에폭시 없네? 그럼 에폭시를 제꼈어. 그 다음에 요소 페놀 멜라민이 나와. 그러니까 접착력이 가장 큰 거는 에폭시 빼고 요소 멜라민 페놀이 나왔을 때 당연히 요소일 거 아니야. 찍을 수 있는데 애들은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면은 확실히 보일 거예요. 뭔가가.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 바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프리액세스 플로어를 볼 거예요. 프리액세스 플로어. 플라스틱제 타일 시공 순서 한번 보고 프리액세스 플로어 본 다음에 문제 한번 확인하고 잠깐 쉬고 목공사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1부 딱 2바닥 정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끝날 겁니다. 자, 플라스틱제 타일 시공 순서는 PVC 타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데코 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코 타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콘크리트 바탕 마무리를 하고 콘크리트 바닥 건조.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순서를 다 섞은 다음에 나열하시오가 나와요. 나열하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뒷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근데 여기에서 간간히 바탕 마무리랑 바탕 건조 보이시죠? 그쵸?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헷갈려하는 애들 있어요. 쌤 바탕 건조가 먼저였나요? 마무리가 먼저였나요? 이거 헷갈려하는 애들 있거든요. 자, 콘크리트 바탕에 뭘 한다? 홈 파지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거를 하고 홈 파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메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탕 마무리 한 다음에 바탕 건조. 이제부터 건조를 시키겠죠. 그쵸? 건조해요. 건조하시고 끊어주세요. 끊어야 돼요. 거기서 안 끊으면 헷갈리니까 끊어주시고 프라이머를 도포를 한다라고 했어요. 프라이머. 그러니까 얘네들을 타일을 붙이기, 접착제를 하기 전에 접착제가 잘 달라붙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한번 도포를 합니다. 프라이머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삐뚤빼뚤해지면 안 되니까 먹줄을 치겠죠. 그쵸? 먹줄을 쳐요. 먹줄 친 다음에 본격적인 접착제를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 타일을 붙여요. 자, 여기서 어떻게 끊냐면 프라이머 도포, 먹줄 치기, 접착제 도포까지 해서 끊어주세요. 그까지 끊고 도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먹줄이 이제 수직 수평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타일을 붙이고 그 다음 타일면을 청소하고 왁스를 데코 타일도 왁스 먹일 수 있거든요. 왁스를 먹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제 타일 시공 순서입니다. 친구들이 프라이머가 접착제를 잘 달라붙기 위한 바탕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들 화장하죠? 화장할 때 파운데이션에 비비 잘 먹으라고 뭐하니? 프라이머, 뭐 메꾸니? 프라이머 역할이 사람 얼굴에서 나오잖아. 주름 메꾸려고 하잖아. 주름 그 사이사이를. 바닥에 그 결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를 이제 싹 다 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결로에 만약에 못 메꾸고 접착제를 발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데코 타일이 뜰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프리액세스 플로우를 볼 건데, 자, 별표. 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합성수지가 곤란해라 안 나오면 서술하라 나오는데 앞에 거 실컷 가르쳐 놨더니 프리액세스 플로우에 대해서 서술하라 나옵니다.
프리 액세스 플로우 서술하라고 나오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나? 여기 없는, 여기다. 이거예요. 제가 전산실 바닥, 우리 뭐 초중고 때 너네들 전산실 이동하세요 하면 문 딱 열면 다 나눴다 올라갔다 기억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갔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기억나니? 전산실 이동했었니? 그러면 문 딱 열면 어땠니? 갑자기 다는 올라가지 않았니? 그냥 쿵쿵쿵 거렸잖아. 그게 다 프리 액세스 플로어예요. 공간을 바닥을 띄운 거. 이유는 전선을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프리 액세스 플로어. 그럼 게임 회사는 프리 액세스 플로어로 다 되어 있어요. 전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쌤이 옛날에 30대 초반에 마지막으로 공사하고 치고 빠졌던 게 넥슨인가 지금 유명한 그 게임 회사 있잖아요. 그 해운대 있거든요. 그 해운대 지점 제가 공사했단 말이에요. 제가 감리 봤단 말이에요. 전체 감리. 근데 그래 뭐 TMI로 사장이 젊었어. 그 대표가 진짜 젊었어.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거기 대표였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회장님들이 사이드 공간이 있고 거기서 침대가 거기서 주무신다라는 걸 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사가 프리 액세스 플로어로 돼가지고 왜냐면 컴퓨터가 게임 회사니까 컴퓨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게임 바닥에 전산 진짜 시스템도 진짜 많아야 되기 때문에 프리 액세스 플로어가 이제 올라와서 저희가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프리 액세스 플로어를 어떻게 이제 하냐면 요런 거죠. 요런 거. 사람이 기어다닐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지금 옛날 책에는 뭐 15에서 30cm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가면 45cm까지 더 올라 60cm까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실 및 통신실 바닥에 끊어주세요. 전산실 및 통신실 바닥에 끊어주고 전선 및 통신 케이블을 끊어주고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든 조립형 바닥 구조이다. 전산실 및 통신실 바닥에 끊고 전선 및 통신 케이블을 끊고 자유로이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든 조립형 바닥 구조이다. 프리 액세스 플로우는 기사 친구들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 파트에서 이거를 그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리 액세스 플로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산업기사 친구들은 다음번을 기약하며 프리 액세스 플로우는 서술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어쨌든 합성수지까지 했고요. 우리 총 4과목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요. 가장 쉬운 제가 방금 5번 문제 보세요. 합성수지 재료 중 열경화성 수지를 모두 골라 번호를 쓰시오 라고 돼 있죠. 요 멜펜만 골라보세요. 요, 멜, 페 보이세요? 나오지? 그지? 이런 식으로 골라내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3번은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문제 3번요. 문제 3번은 사이드 문제라서 거기에 프란수지, 셀룰로이드, 불소 그러니까 4번, 5번 그 다음에 불소, 10번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다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더 추가해서 들어간 거라서.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에서는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사이드라고 합니다. 더 추가해서 내버리면 애들이 틀려버려요. 그래서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열 가소성 수지, 그 다음에 10번 불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지금 열 가소성 프란수지를 폴리에스테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하기 때문에 뭐다? 얘네들은 열 경화성 수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성수지 파트였어요. 우리 5분만 쉽시다. 뭐 머리에 과부하가 오겠지만 5분 쉬고요. 차라리 빨리 하고 빨리 마치는 거 좋아하죠? 그죠? 그게 낫겠지?